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약수와 배수를 활용하여 어떻게 약분과 통분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 두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들기, 분수의 크기 비교,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약분하고 통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약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통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통분은 공통의 분모를 얘기해요. 공통의 분모. 그래서 통분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통분하는 것은 어떤 두 분수, 그러니까 공통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공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가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이 분모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그죠? 근데 약분은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두 개의 분수가 있는데 두 개의 분수가 있는데 이거를 같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죠? 이 분수랑 이 분수랑 크기가 같게 만드는 거. 그리고 통분은 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분모만 같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분수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통분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약분을 하는 거예요. 약분.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분수가 비교할 때 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우리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약분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 4단원 약분과 통분 시작합니다. 1번 1번은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인데요. 이렇게 쭉 보면 분자가 같거나 분모가 같죠, 지금. 이거는 전에 우리가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긴 하는데 분자가 다르거나 또 분모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통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모를 같게 만들 거예요. 그 같게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4분의 1과 4분의 3이죠.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큰 게 큰 거예요. 그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과 6분의 1과 2와 6분의 5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분수죠. 대분수라는 것은 자연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진분수 부분이 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대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수 부분이 크면 그걸로 큰 거죠. 그죠? 이 뒤에 진분수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3과 6분의 1이 큰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서 2와 10분의 3과 2와 10분의 9가 있는데 자연수 부분이 같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분수 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진분수 부분이 10분의 3이고 10분의 9니까 10분의 9가 크죠. 자, 동그라미 4번은 분자가 같은 경우예요. 자, 분자는 같은데 분모는 다르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있듯이 2분의 1과 3분의 1은 이렇게 누가 크죠? 2분의 1이 크죠. 그래서 분자가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배웠어요. 간단한 예로 동생하고 나하고
피자를 나눠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왔죠. 그러면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몫이 작아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누는 수, 몇 등분 하느냐가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을수록 내 몫은 많아지는 거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의 크기는 커진다.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크기는 분자가 큰 경우에 크다. 그죠? 그리고 또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자연수 부분이 큰 것이 크다. 예. 그리고 대분수의 크기는 자연수 부분이 만약 같으면 그 다음엔 이제 진분수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진분수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죠. 분모가 같을 때 두 분수의 크기는 분자가 큰 분수가 크다는 거를 생각하고 이용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분자가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분자가 같을 때에는 분모가 작은 분수가 큰 거예요. 분모가 작을 때 나눠 먹는 인원수가 작을수록 나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봤는데 이번에서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분모를 바꾸면 분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분모를 왜 자꾸 바꾸려고 할까요?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든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를 할 때 항상 분모가 같은 경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가 같을 때에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통분이라는 것은 학습 내용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공통의 분모를 찾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공통의 분모를 찾는 것인데 분자가 아니고 분모예요. 예, 여러분은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통분할 때에 통분, 공통의 분자를 찾는 게 아니고 공통의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에는 우리가 분자의 크기를 같게 해도 사실은 가능하죠. 분자가 같을 때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잖아요. 예, 근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는 분모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분자에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분자는 우리가 그냥 더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분모가 같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분자가 같든 분모가 같든 상관이 없지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분자가 같은 경우보다 분모가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바꾸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모를 갖게 하는 것이 이제 통분이기 때문에 분모를 바꿀 때에 분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막대가 있는데 2등분한 거죠. 2등분한 거 중에 색칠한 부분이 한 토막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2분의 1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4등분을 해볼게요. 자, 4등분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분자가 2개가 됐죠. 2토막이 됐잖아요. 그죠? 색칠한 부분, 이 전체 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등분만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서 8등분을 해볼게요. 자, 분자가 뭐가 되나요? 예, 4개가 되죠. 8등분 한 거 중에서는 이렇게 4개가 색칠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분의 1에서 원래 출발을 했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2분의 1에서 시작했을 때 4등분을 만든다는 것은 분모에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곱하기 2. 그랬더니 분자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분자도 같이 곱하기 2를 한 결과가 나온 거죠. 4분의 2가 된 거죠. 4분의 2가. 그죠?
예, 다시 말하면 4분의 1을 다시 2등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붙였어요. 다시 2등분으로 만들었더니 분자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등분한 거를 다시 2등분으로 만들면 분자도 같이 나누기 2를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전체적인 상황은 바뀌질 않았죠. 토막을 냈다가 붙이기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8등분한 것. 8등분한 것은 8토막을 내는 거죠. 네. 4등분 내서 이제 8등분이 됐어요. 그러면 2에서 원래 2에서 곱하기 4. 예, 8등분을 했더니 예, 분자도 곱하기 4를 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거를 2등분으로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등분으로 만들면. 그러면 분모에 나누기 4를 했더니 분모가 2가 됐죠. 예. 그랬을 때 분자도 같이 나누기 4를 하면 분자가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2분의 1에서 4분의 2가 됐고 8분의 4가 됐죠. 이 분수의 크기는 다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말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수의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어낸다. 자, 3번. 주어진 분수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을 때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 번갈아 1번 32분의 24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림 없이 자, 32분의 24 일단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작아지는 수로 한번 가볼게요. 예, 나누는 걸로 가볼게요. 그러면 분자랑 분모가 둘 다 짝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16분의 12가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구구단 많이 익숙하죠? 24하고 32가 나오는 구구단에서 그 24와 32가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예, 4로 나눌 수 있겠죠. 4단에 있겠죠. 4단. 자, 32 나누기 4는 24 나누기 4는 8분의 6을 만들죠. 그죠? 지금 같은 수를,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분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32분의 24하고 이 16분의 12는 같다. 또 32분의 24하고 8분의 6은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8단에도 있죠. 8단. 그래서 32 나누기 8, 24 나누기 8을 하니까 4분의 3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분수의 크기를 같은 크기의 분수를 찾을 때 나눗셈을 많이 해요. 곱셈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에서는 간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2분의 24보다는 기왕에 같은 크기면은 32분의 24보다는 16분의 12가 간단하고 또 16분의 12보다는 8분의 6이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8분의 6보다는 4분의 3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들이 다 같죠. 지금 32분의 24는 16분의 12고요. 8분의 6이고요. 4분의 3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자, 4분의 3에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없죠. 예, 누구만 돼요, 지금. 나누기 1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수를, 0이 아닌 어떤 수를 나누어서 더 간단한 수를 만들려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4 나누기 1은 4죠. 3 나누기 1도 예, 그대로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32분의 24나 16분의 12나 8분의 6보다 같은 크기를 나타내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그럼 알겠는데요. 분모하고 분자의 0이 아닌 어떤 수라도 다 괜찮은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수나 한번 0이 아닌 거 한번 나눠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32분의 24를 32 나누기 3을 하면은 24도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 나누기 3은 8인데, 네, 8, 3은 24. 근데 32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안 되죠. 여기에 문제가 좀 생겨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누기 2, 나누기 4, 나누기 8이라는 것은 어느 수에서 나온 걸까요? 이거는 분자하고 분모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느냐면 약수와 배수 공부할 때 배웠어요. 예, 두 개의 수가 있을 때 두 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뭐예요? 예, 공약수죠, 공약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 예,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 누구요? 예, 248. 248로 각각을 나누면 그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약분한다고 합니다. 이게 약분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공약수는 1은 다 포함이 되지 않나요? 예, 1도 있죠. 나눌 수는 있어요. 예, 3 나누기 1이나 4 나누기 1은 그냥 그 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은 공약수이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자, 3번. 주어진 분수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을 때 지금 어떤 주어진 분수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 찾고 있어요. 그럴 때 0이 아닌 같은 수를 분자 분모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 2하고 3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했어요. 자, 1, 2가 뭐였냐면 32분의 24를 나누기 2 해서 각각 나누기 2해서 16분의 11을 만든 거. 그리고 2번은 32분의 24해서 그러니까 그 분자와 분모에 나누기 4를 해서 8분의 6을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3번은요. 나누기 8을 한 거죠. 네. 그래서 4분의 3까지 만든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16분의 12는 좀 더 약분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16분의 12에서 나누기 4를 하니까 4분의 3이 된 거죠. 8분의 6은요. 좀 더 약분이 가능하죠. 벌써 그 8분의 6이 분자하고 분모가 지금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누기 2는 된다는 거예요. 약분이 되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에 나누기 2를 하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4분의 3은요. 더 이상 약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공약수지만 우리 앞에서 1은 뺐죠. 나누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2, 4, 8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분의 3에서 계속 나누기 2를 해봐야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이라는 것은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해요. 예. 공약수가 분자하고 분모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그 수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수가 되는 거죠. 그 크기를 나타내는 그 분수 중에서. 그죠? 그리고 그걸 기하분수라고 우리는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게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임의기자예요. 임의기자. 그리고 이 약자는 우리 약수에서 배웠던 약수할 때의 그 약자거든요. 묶을 약이라고 배웠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약분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더 간단한 수로 만들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하분수라는 말로 이 4분의 3을 표현합니다. 4번 54분의 41을 기하분수로 나타내고자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기하분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분자와 분모에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약분이 끝난 상태. 가장 간단한 수로 이루어진 그 분수를 얘기를 해요. 단 54분의 42의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은 54분의 42와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약분을 했느냐? 공약수로 약분을 했어요. 이 공약수로 약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수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54와 42의 공약수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짝수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서 떨어지죠. 그래서 54에 나누기 2를 할 거고 그 같은 수를 42 분자에 나누기 2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오나요? 여기는 27이죠. 예, 분자는 21이죠. 예, 21과 27 하면은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3단에 나와 있는 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누기 3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9분의 7이죠. 자, 7과 9는 공약수가 뭐밖에 없다? 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9분의 7은 기하분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죠. 왜냐? 약분이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하라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도 공약수죠. 예,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잖아요. 자, 이 경우에 우리 약수와 배수에서 배웠던 동시에 나누는 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 원래는 각각의 수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공약수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동시에 나눠서 이걸 구할 수가 있었어요. 42와 54를 두고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1 그리고 27이죠. 21과 27은 3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래서 7, 9 이렇게 되죠. 자,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걸 곱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6이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로 약분하라는 얘기는 54 나누기 뭐를 해라? 6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자와 분모에 나누기 6을 하면 뭐가 될까요? 9분의 7이 되죠. 자, 보세요. 공약수를 이용해서 약분을 했을 때 여러 단계에 걸쳐서 9분의 7을 얻었어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하니까 우리가 뭘 얻었느냐면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기하분수를. 그렇죠? 예. 그래서 42와 54의 최대 공약수는 6이고요. 분자와 분모를 각각 6으로 나누었더니 기하분수 9분의 7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대 공약수로 약분했을 때 바로 뭐를 나타낼 수 있다?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예.
되겠죠? 그러니까 공약수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약분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요, 두 수의 크기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 7분의 4하고 5분의 3을 비교하라고 했죠.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분모를 통일시켜야 돼요. 공통의 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통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